내가 그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봐. 네. 그래서 입장을 바꿔서 내가 지금 만나고 싶은 이상형을 막 그려봐요. 그 이상형이 내가 됐어. 그러면 나를 만날까? 거울을 보면 되겠네. 아니 그 대표님 그 30대 남녀들이 결혼을 못하는 진짜 이유가 있다고요? 모든 30대가 결혼을 못한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뭐 자기 준비 잘 되어 있고 네. 결혼 준비도 이미 다 되어 있으면 네. 시간만 있으면 뭐 결혼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결혼 준비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근데 이제 좀 예쁜 여성 만나고 싶다 하는 네. 30대 남성분들 그리고 자기는 외모 관리 하나도 안 하고 네. 능력만 있는 30대 남자 만나고 싶다 하는 여성분들이 결혼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 모두의진에 지금 결혼정보회사에 등록돼 있는 사람들도 나름 그래도 투자 마인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시간도 아끼고 효율적으로 하려고 등록을 하지만 봤을 때 아직 관리가 좀 안 돼 있고 이런 분들도 있다는 거죠. 투자 마인드라고 하면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 효과를 그렇죠. 내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너무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 너무 많은 효과를 내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안 어차피. 되죠, 그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갖추고 그래도 수능으로 치면 내가 3등급은 받고 인서울을 생각을 해야지. 네. 이런 것처럼 이제 자기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아,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결혼 준비가 좀 안 돼 있으면은 30대도 결혼을 못 하는 거고, 그럼 반대로 결혼 준비가 돼 있으면 30대도 결혼한다고 그랬는데, 결혼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하는 30대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게 결혼 준비라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냐, 어떤 좀 객관적인 기준을 좀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우리가 객관적인 기준으로 하면 너무 높아진 너무 게 높아져요? 기준이고 사실 뭐 서울의 집 네. 너무 그 말도 안 정도까지 해야 돼, 되잖아요. 30대가? 전셋집 정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 되려면 사실 전셋집도 지금 서울 중심에서는 10억 넘잖아요. 네네. 너무 그 기준으로 보면 너무 높아져 있고 네. 각자가 원하는 게 또 다 다른 것 같긴 해요. 뭐 자기가 이미 준비 다 되어 있으신 분들은 더 나은 사람을 원하려고 하는 거고 내가 아직 조금 힘들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또 눈이 낮아지긴 하는 거니까 네. 평균이라고 하면 네. 그래도 둘이서 시작할 수 있는 집은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게 돼야 되니까 그 기준을 넘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 실제로 결혼을 성사시키려고 하더라도 집이라는 부분에서 좀 마찰이 좀 있긴 한가 보죠. 있죠. 그리고 투자 잘 해놓으신 분들은 네. 예전에 그런 투자 해놨는데 지금 호재로 막 집이 올라가고 이러면 자신의 가치가 좀 많이 달라져 버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요? 네. 집이 있고 없고도 30대에서 상당한 영향을 좀 준다. 네, 많이 영향 주죠. 남성분들한테는. 네. 네. 아, 그 남자가 집이 있다는 게 되게 유리한 거야. 그쵸. 가끔은 여성분이 저 집이 있어서요. 그 집은 상관없고 다른 부분만 제 스타일이면 돼요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집이 있으면 더 유리하다. 근데 이게 좀 남자랑 여자가 좀 약간 좀 기준이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제가 좀 옛날 사람이에요. 네. 옛날 사람이고 나도 결혼한 지 오래돼가지고 사실 요즘 트렌드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좀 여쭤보는 건데 예전만 하더라도 남자가 좀 경제력이 좀 있어야 되고 남자들은 대신 좀 여자 외모도 보고 약간 그랬는데 여전히 그거는 좀 그런가요? 그건 아마 조선시대부터 어쩔 수 없는 그랬을 것 같고 앞으로도 그 전체 큰 틀은 변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조금 변화가 있다면 네. 무조건 남자가 능력만 좋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여성이 무조건 예쁘기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네. 요새 분들은 워낙 많은 매체를 접하시니까 네네. 또 생각도 맞아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남성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 관리가 안 되면 자기 관리가. 네. 아, 그럼 지금 자기 관리를 좀 세분화하면 자기 관리 이렇게 세분하면 얼굴을 많이 보세요? 아니면 전체적인 어떤 몸의 그 살? 다 봐요. 다 봐? 다 봐요, 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외모만 제 스타일이면 된다라고 하는데 외모가 제 스타일이라고 하는 건 너무 꾸민다기보다 자기 관리를 하는 건데 그런 분들은 몸도 딱 건강하게 관리하고. 예. 그럼 이게 약간 남녀의 서로의 좀 니즈가 좀 다른 것 같은 게 좀 원인이라고 보일 수는 있겠네요. 니즈가 다르다고 하면 30대의 여성분들은 같은 또래에 능력이 조금 되는 남성분을 원하려고. 같은 또래를? 네, 30대 여성이니까. 저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거 싫어요. 40대를 만나는 건 또 싫어요? 아, 싫어요. 이러니까 40대는 싫어요. 저는 같은 30대였으면 좋겠어요. 네. 하는 30대 여성분이 네. 있고 근데 30대 이미 여유가 되는 남성분들은 네. 저는 나이 차이를 조금 더 봐서 네, 20대 후반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뭐 이렇게 나가니까 아예
니즈가 안 맞게 되죠. 그러면은 지금 30대 남자분들은 아무래도 좀 능력이 되시면 20대 후반이나 뭐 30대 완전 초반을 네. 원하시는데, 근데 여자분들은 30대인 분들은 이 기준대로라면 한 30대 후반이나 40대를 만나야 되는데 여기서 좀 이 격차가 좀 나는 거네요. 여성분은 30대 초반은 30대 중후반까지 봐요. 중후반. 근데 30대 중반도 30대 중후반까지 봐요. 30대 후반도 같은 나이 또래를 30대 로. 봐요. 그럼 남자는 40대 넘어가면 거의 좀 아주 찾는 분들이 적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자기 관리를 진짜 잘하시면 잘하면. 연예인분들도 뭐 연예인이지만 네네네. 공유 배우님, 이동욱 뭐 배우님 소지섭, 이런 뭐 분들은 분들. 40대라도 40대처럼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반대로 남자분들은 나이를 확실하게 따지죠. 그냥 숫자를 그렇죠. 따지죠.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여성분들을 생각할 때 출산 여부를 또 생각을 하다 보니 네.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좀 관리를 잘 하셨다고 하더라도 네. 생물학적인 나이를 조금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 남성분들은 본인이 나이가 30대건 30대 후반이건 40대건 30대 초반에서 중반까지를 가장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남자분들은 나이 무관하게 결국에 30대 중반 이하. 네. 이게 나이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찌 보면은. 근데 오히려 그 나이가 훅 지나가 버리면 네. 아예 출산 생각을 안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면 아무래도 여자분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33살 정도 됐어요. 이제 네. 결혼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단 말이죠. 그러면 현실적인 나이 차를 어느 정도 봐야 접근 가능한지. 90년생이 33살이에요 벌써. 벌써 그래요? 네. 90년이 33살이구나. 네, 30대면 엄청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90년생이 벌써 네. 그래서 거기까지는 또래를 찾아도 괜찮아요. 가능해요. 나이 차이를 근데 또래만 만나겠다 보다 네. 30대 중후반까지 넓혀서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을 찾는다라고 하면 또래를 만나도 되고 뭐 나이 차이 조금 봐도 되고 하니까 괜찮은데 연하를 원한다. 연하를? 이런 분들 많아요 요새. 여기 오면은 연하를 소개시켜 준다고 해서 왔습니다. 뭐 이런 느낌. 그거보다 저는 연하만 이제껏 만나왔어요. 아, 그래요? 연하가 저랑 잘 맞더라고요. 현실은 그렇진 않은 거를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거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결혼을 하기가 어려운 거는 뭐 자기 객관화 이런 게 좀 잘 안 된다라고. 메타 봐야 인지 되나? 자체가 떨어지는 거죠. 내 자신이 만날 수 있는 정도를 막 너무 자존감을 낮게 생각할 필요는 네. 없지만 그래도 말도 안 되는 이상형, 실제로 세상에 없는 유니콘을 찾는 그런 경우들은 네. 좀 정신을 차려야죠. 그러면 여자분들 중에서 가장 조금 아까 말씀하신 이게 좀 객관화가 좀 안 네. 되는 부분이 나이가 가장 큰가요? 나이도 그렇고 본인이 만약에 좋은 학교 나와서 대기업 다니고 있고 그러면 저랑 비슷한 남자의 나이도 비슷했으면 나이도 좋겠어요. 비슷하고. 이게 가장 힘든 경우인 거고 남성분들은 자기는 관리 한 개도 안 되어 있으면서 저 여자가 얼굴은 예뻐야죠. 뭐 이런 거 본인이 말하면서 돈 좀 있다. 네. 전문직이다 이러면서.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면은 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네. 남자나 여자나. 특히 그럼 남자는 우선은 몸매 관리를 좀 하면은 확실히 유리해지나요? 그쵸. 평균 정도만 유지만 배 해도. 이만큼 나와 있고 이건 안 된다.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좀. 근데 저도 나이를 먹어보니까 30대 중반 넘어가면 어려워. 살이 안 빠지긴 해요. 그쵸. 네. 근데 미혼이라고 그 관리하는 게 쉽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어렵지만 해야죠.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요? 투자 공부하듯이 해봐요. 하죠. 그렇기는 하긴 네. 하지. 하려면 할 수야 있죠. 근데 그거를 가장 좀 중시한다. 여자분들이 첫 인상에서 좀 외모나 그쵸, 이런 특히 엄청 살찌고 이런 중요해요. 것들에 대해서. 예전에는 좀 옷 입는 거 따지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어때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옷을 잘 입어야 된다. 네. 막 이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막상 여성분들이 너무 자기를 꾸미고 제가 관리했지만 너무 꾸미고 막 아이크림까지 다 바르는 그런 걸 원하진 않아요. 남자들이 그런 풀 것까지는 착장을 아니다. 하는 거는 싫고 나보다 더 꾸미는 남자 부담스럽거든요. 그런 거 네. 싫고. 그거는 싫고 기본적으로 누가 봤을 때 호감형이다 할 수 있는 정도? 눈살을 찌푸리진 않은 정도? 네.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분들한테 원하는 것 중에 뭐 외모 말고 요즘에 좀 추가된 게 뭐 혹시 이런 게 남자분들이 있을까요? 여성에게 원하는 거요? 네. 같이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맞벌이를 또 많이 원해요. 원하는데 그게 꼭 돈 때문이 아니더라도 네. 뭐 비용적으로도 같이 벌어서 생활을 하면 더 여유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만 있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진짜 능력이 좋은 분들도 가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추가로 해도 되니까 저는 뭔가를 좀 하는 여성이었으면 좋겠어요.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 네, 하는 경우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전업주부보다는 그게 더 편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만약에 맞춰서 진짜 딱 맞춰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때요? 그 이후로 결혼까지는 이제 뭐 한다고 치고 어떻게 조건을 따져서 잘 맞춰서 살면 잘 사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할 것 같은데. 너무 사랑해서 결혼해도 이혼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조건만 따져서 결혼을 하면 사실 조건은 변할 수 있으니까 부동산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가 봤던 조건만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네. 그 부분이 변하면 이혼할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을 다 맞춰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성격적인 부분에 딱히 문제가 진짜 갑자기 결혼해서 돌변한다 이거 아니면 오히려 더 잘 사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하긴 나의 이상형에 최대한 근접한 사람을 만난 거니까 그쵸.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고 또 자기도 생각하면 또 맞추고 간다. 그러면은 그 아까 말한 어떤 그 자기 객관화 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서로 막 좀 눈이 안 맞으니까 이게 뭐 이렇게 성사가 안 된다. 이렇게 보면 가장 이걸 좀 객관적으로 나 스스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 뭐 없을까요? 저는 어떻게 말하냐면 뭐 각자 이상형이 다 있잖아요. 네. 뭐 다 유니콘을 찾으시는데 내가 그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봐. 네. 그래서 입장을 바꿔서 내가 지금 만나고 싶은 이상형을 막 그려봐요. 그 이상형이 내가 됐어. 그러면 나를 만날까? 과연 너가 정말 원하는 그 사람이 네. 본인이야. 그러면 자신을 만날까? 꼭 외모가 아니더라도 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나를 왜 만나야 될까? 네. 거기까지 갔다가 이제 술 그럼 많이 만나고 먹고. 싶으면 내가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 될까? 개선하면 될까? 이렇게 해서 꾸준히 거기에 맞춰서 이 정도가 돼야 그런 사람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겠구나. 이걸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연예인이 이상형이야. 그러면 그 여자분으로 내가 빙의가 돼서 나를 만났다고 치고 소개팅에서 그러면 나랑 사귈 마음이 들까? 그쵸. 이걸 판단해 보라. 그렇죠. 그럼 여자분도 마찬가지일까요? 여자분도 그래서 마찬가지라고 내가 생각해요. 이상형이 뭐 어떤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날 과연 좋아할 이유가 뭘까? 많은 경쟁자들을 두고 네. 나를 선택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긴 이게 1대1이 아니라 그쵸. 다대일일 수가 있으니까. 소개팅은 1대1이지만 사실 세상에 남자 여자 한 명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니까 외부에 정말 많은 네. 수많은 남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중에서 나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이상형에게 나는 어떤 어필을 할 수 있는가? 네. 이걸 생각해 보면 그래도 좀 현실적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거는 어느 정도 좀 그래도 경제력은 조금은 있어야 남자 입장에서는 네. 그래도 그럼 그 기준이 뭡니까 도대체? 기준은 없는데 네. 만약에 예를 들면 연봉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 당연히 직업도 그렇죠. 좋으면 좋을수록 좋겠죠. 근데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이 막 말도 안 되는 기준이면 어차피 올라갈 수 없으니까 내가 지금 벌이에서 조금 더 향상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보고 그러면 어떤 여성이 나를 만나고 싶을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자기 눈도 조절을 해야죠. 만약에 제가 이제 등록을 했어요. 네. 저는 이제 결혼했지만 네. 이제 등록하면 내가 너무 눈이 높아.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해주세요 저한테? 제가 어필을 해드리겠다. 뭐라고 어필을 할까요? 본인을 얘기를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 네. 그때부터 좀 막히는구나. 그렇죠. 만나게 해드릴 수 있다. 여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이래요. 있다. 있는데 그럼 내가 아이유 소개를 있어요? 아이유 있대. 그 부분은 없고요. 네. 그건 없어. 닮은 분을 제가 네. 최대한 찾아드리겠다. 그러면 그분에게 저는 지금 태희님을 뭐라고 소개해드릴까요? 어떤 점을 어필해서 만나게 해드릴까요? 저한테 말을 해주세요. 저한테 어필해 주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지금 한 9년 정도 활동하시면서 한 10,000명 정도 상담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결혼을 하러 오는 분들 그리고 의지가 있으니까 사실 이걸 신청하시는 네,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런 분들의 어떤 공통적인 그 고민 같은 거 있어요? 첫 번째는 괜찮은 사람이 없어요. 요새 괜찮은 남자가 잘 없어요. 그 괜찮은 애 기준이 뭐냐? 이거. 그러니까요. 두 번째는 이성을 만날 곳이 없어요. 어디서 만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 많이 하시고 세 번째는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저를 안 좋아하고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만 자꾸 저 좋다고 해요. 이 세 가지 고민을 네.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괜찮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에서 대부분 이게 오신 분들이 그 얘기를 했다면 눈이 높은 편이다. 상대적으로. 그쵸? 첫 번째, 세 번째 다 눈이 높은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성을 만날 곳이 없다. 진짜 네. 가끔 괜찮은 본인이 누가 봐도 솔로일 이유가 없는데 혼자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요? 정말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하루 종일 일만 하고 막 일만 이런 하고 분들. 남성분들은 공대 갔다 맞아요. 와서 남자분들만 있는 회사에 뭐 자동차 회사나 토목회사나 건설회사 다 제가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남고, 공대, 건설회사, 지방.
그렇게 되면 정말 여자를 만날 길이 없어요. 네, 그런 없어요, 분들은 없어요. 소개를 해드리면 또 금방 잘 만남하시니까 네. 자기 객관을 하고 소개를 받는 풀을 넓히면 만남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비용을 쓰고 시간을 아끼시려면 네. 꼭 저희 회사가 아니더라도 그런 매체를 이용을 하시면 되고 근데 비용을 쓰기 싫다. 그러면 주변에 소개해달라고 많이 말해야 되고 여러 모임들도 다녀서 자기 시간을 써야 되고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눈을 확 낮춰야죠. 이게 부동산도 독학하려고 그러면 시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어떤 뭐 공부를 하고 강의를 들으면 좀 시간 단축하는 것처럼 이것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부동산을 하려면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면서 꿈만 꾸고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하고 이게 그러네. 이게 해야죠. 투자금 같은 거네. 내 네. 몸도 투자금 같은 거니까. 투자금이 내 있어야지 자신이 투자를 하지. 가장 상품이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해야죠. 이 결혼정보 회사라는 걸 이용을 저도 옛날에 한번 상담 받아봤거든요. 네. 근데 이용할 때 그때만 해도 지금하고 좀 많이 바뀌었겠지만 그때 제가 제일 걱정됐던 부분은 과연 이거를 하면 남자들만 막 있고 막 여자들 별로 없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 막 한 번 나온 분이 막 10번씩 막 하고 그래서 다 좋다고 그 사람만 보고 있고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 고르면 나는 갑자기 막 낙동강 오리열되고 이런 얘기들 막 들어가지고 이거 되나 싶었는데 지금 성비가 어떻게 돼요? 성비는 뭐 회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결혼정보회사는 여성분들이 조금 더 많다고는 해요. 근데 지금은 딱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성분들이 더 결혼정보회사 시장이 반반이라고 해도 실제로 결혼을 안 하고 있는 못 하고 있는 싱글 남자가 인구가 훨씬 많거든요. 그렇죠. 그 비율로 보면 여성이 결혼정보회사에 조금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근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그냥 궁금한 건데 가장 어린 여자분은 어느 정도 나이대도 막 들어오세요? 저희 회사의 가장 어린 회원분은 02년생, 21살. 21살? 네. 그 부모님이 강제로 집어넣은 거 아니고?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가입하고 싶다고 오셨고 대학생 정도? 대학생이죠. 네. 네. 교제도 하고 계세요. 그래요? 네. 그럼 그분은 10살 많은 분을 만나도 92년생이잖아요. 그러네. 네. 네. 그러면은 그분은 혹시 왜? 좋으면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소개받고 싶다. 야, 그래요? 그럼 남자분들은 보통 그럼 나이대가? 남성분은 저희가 애초에 사실 프로필이 너무 좋아도 너무 어린 분은 가입을 안 받고요. 23살 남성분을 만나려고 결혼정보에서 오시는 여성분이 없거든요. 연하 좋아하는. 아무리 연하를 좋아해도 23살이 사실 사회적으로 너무 아직 준비가 되어 있는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성분들은 가장 어리신 분이 97년생이신가? 네,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20대 초반인 여자분들도 많으세요? 20 초반이 요즘에 생각보다 많아요. 네. 학생분들이 진짜 가입 많이 하세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듣고 내가 그래도 좀 뭐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뭔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내 주변에 어린 친구들밖에 없는데 잘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거구나. 저는 솔직히 되게 어떻게 저 나이에 저렇게 똑똑한 생각을 했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면 저도 그때는 그런 생각 아예 못했거든요. 뭐 꼭 조건을 따져서 만남한다기보다 선택해서 만날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런 나이에 자기가 충분히 많은 넓은 풀에서 좋은 사람을 자기 좋다고 하는 사람 중에 진짜 자기한테 잘해주고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하면 되니까 야, 현명한 제가 것 봤을 때 같아요. 21살이나 22살 정도의 여자분이라고 하면은 그냥 애기죠. 웬만한 남자분들이 다 오케이 할 것 같은데 그냥 만나자고 할 것 같은데. 그렇죠. 20대 뭐 중후반 남성분들은 당연하고 30대 분들도 여성분이 저를 만난다고 하면 저는 감사합니다 괜찮죠. 뭐 이런 거요? 네, 그래서 나가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구나. 본인 나이 차이 10살 정도 봐도 굉장히 여유 있죠. 그러면은 자기 관리라는 거 그러니까 우선 살은 뺐어요. 그럼 어떻게 단도직입적으로 성형도 좀 해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 아니고 사실 예전에 TV 프로그램처럼 렛미인에 나가야 될 정도처럼 사회생활이 힘든 정도면 사회생활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걸 하시는 게 좋겠지만 그게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 안에서 최상을 뽑아내는 게 중요하지. 내 골격 안에서. 내 골격 안에서 최상을 뽑아라. 누가 봐도 호감형인 정도로 개선을 하면 되는 거지. 또 남자분이 막 너무 성형 많이 하고 이러면 여성분들 부담스럽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 몸매 관리 정도 됐고 얼굴도 뭐 나쁘지 않다 그러면은 당장 어떤 경제력을 급격하게 늘리긴 또 쉽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좀 성격으로 어떻게 승부를 볼 수가 없을까? 저는 충분히 승부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애초에 소개팅에 나왔잖아요.
애초에 기준 자체가 안 된다라고 생각했으면 소개팅이 성사가 되지 않았을 거거든요. 네. 근데 소개팅에서 만남을 했다는 건 충분히 성격적으로 다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이 만남이 주선이 됐다는 것 자체가 그쵸. 서류 심사는 통과를 한 거고 했으니까 면접 볼 때 이제부터 면접이구나. 그렇죠. 좀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나왔는데 갑자기 너무 좋아하게 되는 케이스 같이 뭔가 좀 극적인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뭐 그런 거 없을까요? 저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네. 남성분을 지금 얘기를 하셨지만 네. 미팅을 했어요. 남성분이 크게 사진으로 봤을 땐 제 스타일 아닌데 아닌데. 만나세요. 괜찮으니까. 무조건 본인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만나보고 너무 괜찮을 거니까 매니저가 추천을 하는 거잖아요. 만났는데 하루에 그때 2번 미팅을 하셨어요. 그분이 첫 번째 만난 분이 완전 자기 스타일이다 하셨고 두 번째 만난 분은 저 안 하고 싶어요 했는데 두 번째 분이랑 교제하고 결혼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요. 성격이에요. 리액션. 리액션. 여성분은 리액션 있고 막 밝게 잘 웃고 대화가 너무 잘 통한다 하면 남성분이 집에 갈 때 그분을 또 보고 싶지 예쁘지만 도도하게 앉아 있었던 분을 또 보고 싶어 하진 않거든요. 근데 역시나 남성분도 똑같이 왔는데 너무 매너 있고 다정하고 막 나를 되게 좋게 봐주고 긍정적으로 봐주고 막 나 잘해준다 이러면 거기에 마음이 가지 아무리 뭐 서울에 집이 있고 좋은 차를 타고 와서도 건들건들 거리면서 이렇게 앉아있고 뭐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또 만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이제 남자의 입장을 좀 대변하면 남자들은 우선 내가 경제적으로 좀 힘들다 나쁘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제 1순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거는 또 그때그때 또 바뀔 수 있잖아요. 사람마다 또 다른 게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경제력만 있으면 여자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돈 많으면 끝이지. 내 친구 외제차 타는데 네. 관리 한 개도 안 해도 여자들 줄줄 붙더라 라고 하는데 그렇게 붙는 여자들이 얼마나 그 괜찮은 여자들이겠으며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네. 못난 마인드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핑계인 것 네. 같고요. 네. 그런 남성분들도 있겠죠. 그런 여성분들이 있을 거고. 근데 자기는 그렇게 돼서 그런 여성분 만나고 싶을 거냐. 네. 그거 아닐 거면 결혼할 때는 나머지 정말 중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이게 서류만 통과를 하면 네. 그다음부터는 진짜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저 여기서 궁금한 게 이제 어쨌든 첫 소개팅은 하잖아요. 근데 그 뒤로 마음 맞고 하면 이제 2차, 3차 막 이렇게 애프터 하고 막 이제 네네네. 똑같잖아요. 소개팅처럼 네네. 이제 갈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중요한 건 결국에 이제 성격도 이제 처음 한 번은 연기 좀 되거든요. 아, 네. 근데 이 판에서 분명히 연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그거 어떻게 좀 이렇게 좀 팁 없어요? 여성분들은 연기를 한다고 해도 리액션 좋은 척 연기하기 쉽지 않아요. 원래 굉장히 소극적인데 막 남성분한테 이렇게 한다? 쉽지 않고 그 정도 연기를 해서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면 정말 호감이 있다는 그 건데 정도요? 그러면 그것도 예쁘게 봐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남자는요? 남자가 되게 막 다정한 척하고 막 해. 남성분들은 처음에 다 다정한 것 같고요. 네, 나중 되면 다 원래대로 돌아는 가는데 네. 지금 모습이 이 사람이 평생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그냥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첫 만남 때 하는 게 한 120% 하는 거다. 그렇죠. 이 사람이 150% 아닐까요? 150% 네. 정도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떨어질 거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기본으로 생각하고 더 잘해줘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싸움 난다. 그렇죠. 그럼 무조건 안 되는 거고 처음에 하는 건 본인도 처음에만 메이크업 열심히 네. 하고 더 즐겁게 대화하고 할 거잖아요. 그 나- 정도는 생각하고 만나야죠. 그러면은 이제 저는 계속 아무래도 좀 남자한테 좀 약간 좀 감정이입을 하게 네. 되는데 소개팅 나갔어요. 좀 만났는데 괜찮아. 그래서 애프터 신청했는데 또 나오셨어. 근데 이 사람이 날 진짜 좋아하는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여성분의 입장에서 요 정도 어떤 그런 느낌이면은 요번에 좀 고백해도 된다. 뭐 이런 거 뭐 있을까요? 성향마다 달라서 뭐 두 번째 고백해도 되는 사람은 되고 뭐 여섯 번째 만나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하는데 마음에 드는 여성분이 있을 때 다음에 이거 하자. 다음에 이거 해요. 아니면 다음에 이거 먹어요. 뭐 해요 할 때 다음 얘기를 하는 거. 다음 얘기를 자꾸 하는 때 어. 좋아요. 라고 좋아요. 바로 나온다. 바로. 계속. 잠깐만요. 스케줄을 잠깐만 좀 볼게. 이러면 안 돼. 그것보다 어쨌든 만약에 진짜 그때 약속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 그날은 약속이 안 되는데 이날은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여지가 여지를 있었을 때. 계속 주고 계속 좋아요의 표현을 해준다. 그러면 분명히 호감이 있는 거죠. 그래요? 근데 그런 거 없고 잠깐만요. 그날은 저 어머니가 좀 뭐 일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탁탁 끊어. 그러면은 괜히 섣불리 고백하면 안 되겠죠. 소개팅이 아니더라도 네. 사회에서 만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커피숍에서 뭐 커피 한잔 하자 했는데 칼같이 거절을 한 2번 이상 한다. 그러면 그 여성분한테는
절대로 들이대시면 안 되고 소개팅이라고 치면 어. 한번 계속 다음 만남을 유도를 하는 말들을 했을 때 좋아요. 뭐 긍정적으로 계속 표현을 해주면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 5번, 6번의 소개팅에서 만났는데 계속 만난다? 그럼 여성분은 마음이 있는 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아, 그거 저 갑자기 또 생각났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신입사원 때 그 같이 있던 동기 형이 있었는데 네. 모태솔로인데 한 번도 소개팅도 안 해보고 막 그런 분이 네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개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네. 근데 이런 분들이 결혼정보회사에 올 수도 있잖아요. 있죠. 아, 그럼 어떻게 좀 뭐 팁이나 어떤 교육 같은 걸 좀 해주는 게 있나요? 그 최소한의 어떤 그 이 매너 같은 것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오는데 어떻게 해요? 저희가 가입을 하면 회원만 소개시켜 주는 거는 사실 기존의 결혼정보회사들이 했던 네. 좀 그냥 당연한 방식인 거고 거기서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리는 게 끝이 아니라 결혼까지 이어지는 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결혼정보회사잖아요. 그렇죠. 이게 소개팅 회사는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심리 상담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고 아, 그래요? 사실 모태솔로면 자존감도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고 여성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막 기대치도 되게 높아져 있고 여러 가지 점들에 대해서 상담을 해줘야 될 부분이 많을 거거든요. 네. 모태솔로가 아니더라도 심리 상담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분을 만나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본인 문제점은 지금 어떤 마인드가 꼬여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풀어주고 네. 그리고 스타일링 코칭을 또 당연히 해줘요. 그리고 좀 그런 거를 해주기를 사실 바라는 거예요. 해줘야 돼요. 네. 옷도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나 좀 맞추게 하고.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좋게 보이게 포장을 해드리는 거를 저희가 다 도와드리죠. 그런 것들을 받으면 그래도 조금 자기도 좀 생각도 좀 바뀌고 하니까 조금 한결 좀 자신감 좀 생긴다. 나가서도 이제껏 만났던 그런 여성분들이 나를 보는 태도와 다르니까 자신감이 확 올라가죠. 아, 그러니까 자기도 약간 좀 주저주저 했는데 나가 보니까 괜찮은데 나 되는데 하면서 자신감 회복되고. 그렇죠. 그러면 보통 결혼까지 가는 그 횟수랄까? 보통 몇 번 정도 만나보면 왜냐면 이게 자기 객관화라는 게 안 만나봐서 그런 것도 맞아요. 있잖아요. 계속 만나다 보면은 아 제가 여기군요 라는 걸 딱 알게 되는 게 있단 현실을 말이죠. 깨달을 수 네.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 계속 싫어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내가 싫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 나는 여기구나 수미한가에서 이쯤이구나 뭐 이런 느낌 받는데 한 몇 번 정도 나가야지 이게 좀 성공한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저희가 기간으로 아 기간으로 네. 뭐 기간 동안 횟수 제한 없이 만남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너무 따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엄청 따져. 그 사람 만나면 결혼할 줄 아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거 있지. 집 사는 거랑 똑같아요. 네. 맞아요. 임장 가는데 거기 살 거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그런 것처럼 좀 많이 만나보셨으면 좋겠는데 평균적으로 남성분들은 한 7, 8번 정도 이게 평균이니까 네. 7, 8번 정도 만남하실 때 교제가 들어갔던 것 같고 네. 여성분들은 저희가 평균 냈을 때는 12번에서 14번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은 네. 저희 회원인데 42번째 만난 42번? 분이랑 네. 교제 들어간 여성분도 있고 네. 어떤 분은 첫 번째 만난 분이랑 결혼해서 얼마 전에 저한테 성혼사례비 주고 가신 분도 있고 그래요? 이게 다 다른데 평균적으로는 많이 만나봐야 돼요. 42번. 와. 그러면 있긴 있어요. 12번이 평균이라고 칠 때 이게 기간이 한 대충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기간은 저희가 서비스를 드리는 건 1년 정도인데 성혼까지 이어지는데 10.7개월이 나오더라고요. 10.7개월? 그래서 처음에 좀 러쉬를 해서 많이 만남을 해보시면 그분이랑 또 교제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교제까지 들어가는데 저희는 1년을 잡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헤어지더라도 네. 또 만나서 1년 내에는 반드시 결혼할 수 있는 여성을 만나고 있어야 된다. 사귀다가 헤어져도 또 1년까지는 만남해드리니까. 또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게 좀 투자 마인드가 있어서 그런지 네. 몰라도 저는 이런 제도가 있는 거를 저는 좀 약간 좋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사실 전 자만추를 싫어합니다. 왜냐면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게 어려워요. 이게 사실 확률적으로 극히 낮은 확률에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용을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네. 시간도 돈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시간을 확 줄일 수 있고 그리고 편하게 소개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 결혼정보회사 이런 시스템에는 이제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 있나요? 결혼정보회사에 대한 선입견이 딱 극적으로 두 가지인데 어차피 결혼 밖에서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갈 것이다. 아니면 거긴 정말 대단한 사람들만 그렇죠. 모여 있을 그런 것이다.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평범한데 저긴 못 가. 아니면 여긴 만나기 싫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제일 많아요. 중간에. 아, 중간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요. 인구 자체가 여기가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있죠. 가끔 소개가 힘들 정도인 분들도 가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한테 왜 소개받으러 왔지? 할 만큼 어마어마한 분들도 있고 근데 네. 대부분은 평범한 분들이
제일 많아요. 예, 어차피 이 평균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이 결혼정보회사라는 것 자체를 너무 특별한 사람들만 가니까 나 가서 어차피 뭐 안 될 것 같은데라고 괜히 뭐 이렇게 그렇죠. 자학할 필요도 없다.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누가 해요? 라고 말하면 네. 뭐 일반적인 다 사람들 하잖아요. 하죠. 네. 정말 돈이 많은 분들은 뭐 빌딩을 살 거고 건물을 사실 거고 그렇죠. 정말 적게 돈을 모으신 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네.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결혼정보회사에 그냥 가입을 하는 거지 네. 특정한 누군가가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